안녕하세요. 피부의과학 특론 오늘은 5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The Future of Sexual Reproduction, 즉 생명을 이제 탄생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은 뭐 전통적인 방법에서 최근에 혹은 미래에는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 두 번째 시간에는 Regenerative Medicine, 즉 그 재생의학에서 발견된 약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그러면 The Future of Sexual Reproduction. 그래서 Sexual Reproduction, 즉 그 성적 재생산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 이거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지금 아이스크림 기계잖아요. 아이스크림 기계 이렇게 쭉 짜면 아이스크림 나오는 거. 저는 이제 초콜릿, 바닐라 이렇게 되는 거 스몰이라고 하는데 그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아기를 만들고 있죠. 그 아기를 만드는데 아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부제를 보시면 Could scientists one day use blood and skin cells to replace sperm and eggs?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를 대체할 수 있는 세포를 사용해서 과학자들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을까? 굉장히 그 위험한 도전일 수도 있는데 윤리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과학이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거는 항상 강의 시간에 제가 이 강의를 거의 3년을 했는데 강의를 하면 물어봅니다. 아기를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벌써 뭐 성인이시니까 실제로 아기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기는 어떻게 만드나요? 그러면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는 분들 계시고 갑자기 그러시는데 사실 제가 원한 답은 그 정자와 난자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돼서 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자궁 안에서.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생분 시간에 많이 보셨던 것처럼 예전에 정자는 이렇게 꼬리가 달린 세포고 남자 생식 세포고 난자는 여성 생식 세포로 이렇게 동그랗게 크죠 생각보다. 그래서 하나의 정자와 하나의 난자가 들어가서 생명이 탄생한다 라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배울 뿐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저희 아들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필요한데요. 이제 요 쥐들은 그렇게 정자와 난자로 만들어진 쥐들이 아닙니다. 이 쥐들은 카스모토 하야시라는 그런 과학자 랩에서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쥐인데요. 정자와 난자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정자와 난자를 이제 파이널 프로덕트로 사용하긴 했지만 그 난자가 생물학적인 난자가 아니라 마우스의 피부세포로부터 난자를 만들어서 그 난자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시다시피 나팔관에서 난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난자를 사용해서 IVF, 그 인비트로 퍼틸라이제이션을 하든 정자가 질을 통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만나든 그렇게 해서 만나서 생명이 탄생이 되는데 이 마우스들은 난자가 그런 생물학적인 난자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마우스의 피부세포에서부터 iPSC라고 해서 전분화가 가능한 그러한 줄기세포를 만든 후에 그 줄기세포로부터 난자를 분화시킨 다음에 그것을 IVF로 사용한 겁니다. IVF는 인비트로 퍼틸라이제이션이라 해서 실험실 DC에서 정자와 난자를 만나게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쥐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스킨셀을 사용했어요. 피부세포를 사용해서 역분화라는 방식의 방법을 사용해서 iPSC라고 해서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이라고 하는데
이 세포를 만든 후에 이 세포에서 다시 난자를 분화시켜서 이거를 정자와 이제 그 IVF를 시켜서 결합을 시켜서 그것을 다시 착상을 한 다음에 마우스를 만든 거죠. 네,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에그는, 이 난자는 그 피부세포로부터 만들어진 난자입니다. 예, 그래서 피부세포로부터 어떻게 난자를 만들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중간 단계. 그래서 이거는 전분화가 가능한, 그러니까 분화가 어떤 조직으로든 분화가 가능한 줄기세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스킨셀에서 그 스킨셀 파이브로블라스트를 보통 사용을 하거든요. 파이브로블라스트는 그 피부의 진피세포죠. 그래서 진피세포를 컬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뽑아서 컬처를 배양을 하고 디쉬에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유전자 4개를 넣습니다. 이거는 이 4개는 이제 그 처음에 2006년도에 이제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한 그 일본인 교수에 의해서 밝혀졌는데요. 그 4가지 유전자를 넣으면 스템셀로 만들어집니다. 정분화, 이제 역분화가 되는 거죠. 그 줄기세포를 다시 난자로 분화시켜서 그것을 정자하고 같이 배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IVF를 해서 다시 자궁안에 넣는 거죠. 그래서 그 IVF는 죄송합니다. 이거부터 먼저 나갈게요. 이 야마나카라는 교수에 의해서 이 역분화 세포는 그 기술이 발견이 됐는데요. 마우스의 피부세포에 OCT4, SOX2, KLF4, CMYC이라는 유전자를 넣게 되면 이미 분화가 다 끝난 세포가 전분화, 역분화가 돼서 전분화가 가능한 세포로 만들어지는 거죠. 예, 이 기술은 현재는 벌써 밝혀진 지가 14년이 지났죠. 14년이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손쉽게 이 기술을 통해서 제 iPS를, 그러니까 제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고 그 줄기세포로 저는 다른 세포를 만드는 거를 제가 예전에 이제 박사후 연구원 때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실은 하나의 난자와 정자가 만났을 때는 그것은 토티플런트 엠브리오닉 스템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배아 줄기세포인데 이 배아 줄기세포 우리는 하나의 세포에서 이제 엔도돔, 메소돔, 엑토돔이라고 해서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 세포로 나뉘게 되고 그것들이 다 피부라든지 눈이라든지 각종 장기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세포로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그 줄기세포는 모든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발생학적인 단계죠. 하나의 세포로부터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 만들어지고 그것이 각자 조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뭐 폐나 판크리아스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 조직들, 이미 분화된 조직을 다시 전분화가 가능한 줄기세포로 만드는 기술이 방금 말씀드린 iPS입니다. iPS이고 그래서 이 iPSC를 다시 만들면 다시 여러 조직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세포 배양기에서.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파킨슨 환자 피부에 이제 바이옵시를 통해서 파이브로블라스트를 꺼내고 그 꺼낸 파이브로블라스트에서 iPS를 만든 다음에 그걸 다시 뉴로널 셀로 그래서 신경세포를 만들어서 그거를 주사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 논문이 최근 2월에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iPS에서 분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전문가고 그래서 이 기술을 통해서 저는 도파민 뉴런이라는 뉴런을 신경세포를 만들었지만 이 과학자들은 이 iPS를 가지고 난자를 만든 겁니다. 난자를 만들어서 다시 정자하고 IVF를 통해서 생명체를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기술들은 그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사실 야마나카라는 그 IPS를 발명한 교수랑 거든이라는 교수가 같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을 했거든요. 예, 그랬을 때 그 거든이라는 사람이 사실 1950년도부터 소마틱 뉴클리어 트랜스퍼라고 해서 그 난자에서 DNA를 빼고 거기다가 파이브블라스트의 DNA를 넣어서 그 새로운 형질의 개구리를 만들었습니다. 1950년도의 일이죠. 예, 그래서 이미 그 소마틱 뉴클리어 트랜스퍼를 가지고 줄기세포를 만드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그 최근도 아니죠. 2000년대 2000 들어와서 황우석 박사가 사실은 이런 핵치환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인간 난자를 가지고 거기다가 핵치환 방식으로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DNA를 치환해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려는 시도를 했었죠. 물론 그것이 이제 4분할까지는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생명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연구용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만들었죠. 영국에서는 사실은 좀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복제양 돌리라는 그 양을 아실 거예요. 그것이 같은 이제 핵치환 방식으로 그 생명체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했을 때 217개의 난자를 사용했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난자를 가져다가 다른 동물의 체세포를 여기서 난자는 뭐 이제 사냥의 난자를 취하고 그 다음에 그 DNA는 이제 흰 양의 DNA를 넣어서 같이 융합을 시켜서 했더니 난자는 여기서 왔지만 DNA가 얘한테 왔기 때문에 복제양 돌리가 됐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 기술은 이제 난자를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방금 야마나카 교수가 발명한 그 기술은 난자 없이도 그냥 사람 세포나 동물 세포에서 피부 세포에서 RPS를 만든 후에 그것을 난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난자를 더 이상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세포를 가지고 난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고. 그런데 이제 그 IPS를 만드는 거는 사실은 시중에 과학자들, 뭐 석박사 과학자들 정도 되면 손쉽게 할 수 있어요. 손쉽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다시 기능적인 세포로 분할시키는 방법은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신경세포는 이제 외배업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한 70%가 외배업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스킨을 포함해서. 그래서 외배업으로 만들기는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스킨세포나 신경세포나 뭐 이런 외배업 세포들은 분화가 그나마 비교적으로 쉬운데 이런 그 생식세포, 즉 난자나 정자 같은 것을 만들려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난자나 정자는 그 일반적인 세포, 우리 갖고 있는 세포들은 염색체가 그 2N이잖아요. DNA가 더블 스트랜드니까. 그런데 생식세포는 어떻게 되죠? 2N이 아니라 1N. 싱글 스트랜드가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양쪽 그 부모, 그러니까 아버지의 DNA와 어머니의 DNA가 만나서 하나의 크로모솜을 갖고 있는 더블 스트랜드 크로모솜을 갖고 있는 세포로 만들기 때문에 이 생식세포는 성숙되고 분화되고 성숙될 때에 메이오시스라는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우리 다른 보통의 세포들은 마이토시스라는 그래서 그 더블 스트랜드가 더블 스트랜드로 복제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포를 계속 증식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생식세포는 달라요. 생식세포는 더블 스트랜드 DNA가 아니라 2N이 아니라 1N, 즉 싱글 스트랜드 DNA로 갖고 있는 세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련의 다른 세포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제작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IPS를 메요시스를 통해서 우사이트, 난자를 만들어도 2단계의 메요시스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정자는 사실 더 복잡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난자를 만드는 게 쉽지를 않았어요. 쉽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메요시스 과정을 어느 정도 그 바이패스를 통해서 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쉽게 얘기하면 난자가 사실 성숙이 되려면 주위에 세포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주위에 종합 페톨루시다라는 그러한 그 세포를 통해서 얘네들이 머추레이션이 되거든요. 머추레이션이 되는데 이 기간이 사실 우리 사람 몸에서는 한 3주, 인간한테 죄송합니다. 마우스는 3주, 인간한테 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4개월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메이오틱 매추레이션 아까 말씀드린 메이오시스가 일어나려면 그거 자체에도 한 36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숙 단계와 분화 단계가 두 단계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세포 배양 일단 iPS를 만든 다음에 그 티슈에서 만든 다음에 그 상태에서 분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분화를 시키는 방법은 아직 몰라서 다시 그거를 그 마우스 자궁에다 넣는 거예요. 마우스 자궁에 넣어서 이 바깥에 있는 조나 펠루시다라는 그러한 세포들을 만나게 해서 성숙을 어느 정도 시켜놓고 그것을 다시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인비트로에서 이 단계를 메이오틱 매추레이션을 시킵니다. 그래서 두 단계로 나눠지는데 한 단계는 우리가 직접 아직은 디쉬에서 그 인비트로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다시 그 마우스에 넣어서 시키곤 해요. 사실 이런 방법들이 인비버 매추레이션이라고 해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돼지를 이용한 인공 장기라고 들어보셨어요? 돼지가 사람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하죠. 인체 구조가. 그래서 사람의 세포를 가지고 분할을 시키려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 만들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 장기를 만들려면 하나의 종류의 세포로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포를 돼지에다가 찔러가지고 돼지에서 만들어낸 다음에 그것을 어느 정도 성숙을 시킨 다음에 그것을 끄집어내서 장기화 시키는 뭐 그러한 연구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 이것도 사실 비슷한 겁니다. 비슷해서 우리가 아직 인비트로에서 그러한 그 세포 배양 접시에서는 아직 그러한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생체에다가 다시 배양을 통해서 성숙을 시키는 그런 단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원래는 한 3주 정도, 마우스에서 3주 정도, 인간은 4개월 정도인데 이 단계를 마우스에서 일단은 진행을 했던 거예요. 마우스에서 진행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오틱 매추레이션은 디쉬에서 하는 거죠. 디쉬에서 하고 난 다음에 요 세포들이 어느 정도 이제 난자가 성숙이 됐을 때 이제 IVF를 한 겁니다. 그 이후에 성숙이 됐을 때 IVF 그 에그를 IVF를 하고 요건 이제 IVF의 단계죠. IVF는 원래는 난자를 끄집어내고 그거를 정자하고 다시 그 인큐베이션 배양을 한 다음에 거기서 수정란이 생기면 그것을 다시 찔러가지고 거기서 난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세포는 사실 난자가 아니라 피부 세포에서 그 iPS를 만들고 iPS를 난자로 다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정자하고 IVF를 한 거죠. 그러니까 퍼틸라이제이션 인비트로에서 그걸 다시 자궁에 넣어서 그것을 다시 이제 그 출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만난 것을 카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분들은 사실은 그 수백 개의 IPS를 사용을 했어요. 수백 개의 IPS를 사용해서 난자를 만들고 그 난자를 만든 것 중에 사실은 16개만 성숙한 난자로 분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iPS에서 난자를 만드는 것도 아직은 그 성공 확률이 많이 떨어지고 그 성숙한 난자들로부터 다시 정자를 만나서 그 수정란으로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자궁에 착상시켜서 그 쥐새끼를 만드는데 쥐새끼라고 하기 좀 이상하네요. 쥐의 그 태아를 만들 때 그 성공률이 62%예요. 유를 보였다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6개가 성공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한 9개 정도의 난자가 실제적으로 기능적인 뭐라 그러죠? 활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까지 생쥐는 건강하게 생존 중입니다. 사실 이런 연구를 왜 하냐면 최근에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사실 불임이 굉장히 많죠.
네, 미국도 사실은 불임이 큰 문제이거든요. 이 결혼을 늦게 함에 따라서 불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10% 이상의 성인 남녀가 불임이고 IVF는 이제 호르몬 제제를 맞아서 난자를 이제 그 채취하고 힘든 단계를 거치면서 한 2천만 원 정도, 뭐 우리나라는 지금 보조가 가능한데 미국은 아직도 의료보험이 사설 의료보험이기 때문에 그 치료비가 굉장히 비싸죠.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도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도 굉장히 비싸고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점은 그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이 난자 자체나 정자 자체가 건강해야지만 사용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난자 자체가 그렇게 IVF를 난자를 다 채취해서 IVF를 시도했는데 난자 자체가 그 정도의 퀄리티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사실은 수정란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IVF